햇빛이 반짝 났죠? 너무 좋습니다. 예. 햇빛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가 돼요. 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고 세포 재생이 되고, 이 햇빛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근래에는 보니까 햇빛을 주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에? 왜 햇빛을 무서워하죠? 얼굴 탈까 싶어가지고 얼굴은 하얗게 해야 되니까, 얼굴을 타면 안 되니까 그저 햇빛이 무서워가지고, 저 등산 갔다 오는 사람 보면요 깜짝 놀라겠어요. 무슨 모자를 썼는데 이게 모자가 온 얼굴을 다 덮어 밑으로, 모자챙이 밑으로 가는 모자챙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밑으로 가가지고 요 모자를 썼는데 턱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또 이게 커다란 걸 또 하나 썼어요. 그냥 얼굴이라고는 한 개도 안 보여요. 예. 그대로 총만 하나 들면 은행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게 가만 보면 온 몸을 둘러싸가지고 말이에요. 예.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예.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얼굴이 왜 그런 놀놀합니까? 지금은 하얀 편이에요. 예, 여름이 되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물 주고 일 좀 하면요, 새카맣게 변합니다. 예. 왜 그렇게 새카마냐고. 녹즙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원래 얼굴이 하얀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하얀 얼굴이 아닌데 하얀 얼굴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예.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대신에 화장품으로 밴드칠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요. 그죠? 사실은 이건 건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게 건강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부산에 그게 아파트가 5층짜리가 있는데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예. 이 사람이 87kg짜리 출근하면요 온 아파트가 다 알아요. 그 계단에 내려오면 쿵쿵쿵 해가지고, 아, 장군이 지금 출근하는구나, 이게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고 왜 다 죽게 됐느냐고. 예. 근데 이 환자는 막상 날아갈 듯이 몸이 가볍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97kg, 8kg짜리가 75kg 변했거든요. 75kg가 맞는 겁니까? 97kg가 맞는 겁니까? 75kg가 맞는 건데, 우리 눈은요 97kg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장군처럼 보여요. 예. 옛날 같으면 칼 들고 싸울 때는 좀 써먹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힘이 좋아가지고 써먹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요 둔해요. 아주 둔해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상태로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간경화 환자였거든요. 저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75kg로 됐어요. 예. 하루에 녹즙을 25컵씩 마시고, 예. 75kg로 됐는데 날아갈 듯이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GOP-GPT가 5에 17이에요. 그런 숫자도 봤습니까? 여기 건강하다는 사람 조사하면 5에 17 잘 안 나와요. 20 이하가 잘 안 나와요. 보통 35, 30이면 아주 건강하다. 40까지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GOP-GPT. GOP-GPT가 뭔지 알죠? 간 수치, 간 효소 수치. 예.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야 좋습니까? 내려가야 좋습니까?
내려가야 좋아요? 간염균이 있는 상태에서 효소 수치가 내려가면 이 사람은 곧 간경화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치를 놓고 읽고 있어요. 예, 읽고 있으면서 나는 간 수치가 뭐 안전합니다. 그런데 보균자입니다. 간염 보균자예요. 보균자란 말은 간염균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간염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바닥이에요.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과 같아요. 이 사람은 곧 간경화로 넘어갈 사람이에요. 수치 내려갔다고 좋은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간염균이 있으면 어때요? 확 올라가요? 수치가 확 올라가요. 예. 180, 200 확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그건 말하기 좀 곤란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젊었기 때문에 내 간에서 간 효소를 만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단지 저항력이 아직 낮아가지고 백혈구가 세균을 잡지 못하고 항복한 상태, 그 상태거든요. 예. 간염균이 있으면서도 효소 수치가 바닥으로 친 사람보다는 간염균이 있을 때 간 효소 수치가 확 올라간 사람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왜요? 간 기능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걸 잘 못 알고 간 수치만 올라가면 벌벌 떨고 어떻게 약을 먹었더니 간 수치가 내려갔다. 축하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간염균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까? 울어야 될 일입니까? 예. 우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예. 정말로 인체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야 하고, 인체 생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몸에 일어나는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 계통의 해부도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쪽 옆에 우리의 차트 여기 보이죠? 여기. 차트 여기 여러분 와서 좀 보십니까? 여러분 봐요. 계속 걸어놔 놓으니까 그냥 도배지처럼 그냥 지나가죠. 도배지하고 같죠? 봐야 돼요. 우리 혈관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팔로 가고 그 다음에 센터로 내려와서 양다리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뇌로 올라가고 이 큰 혈관을 통해서 온 가지로 벌어지면서 이 인체는 모두가 혈관 뭉치다. 혈행이에요, 혈행.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싶으면 내 병을 완치하고 싶으면 아주 간단한 조건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병이든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간단한 조건. 첫 번째, 깨끗한 피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 예. 두 번째는 건강한 피. 세 번째는 깨끗한 혈관.
요 세 가지만 되면, 요 세 가지만 되면 우리 몸에 무슨 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깨끗한 피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피예요? 깨끗한 피. 예? 우선 피 속에 독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독소도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피가 되려면 피 속에 어떤 곰팡이, 세균, 여기 기생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생충이 아니고 이게 세균이에요. 하도 크고 길어가지고 기생충처럼 보여서 기생충이라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예. 요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 우리는 깨끗한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혈구가 전부 각각 떨어져서 다닙니다. 하나도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건강한 피는요. 건강한 피는 어떤 게 건강한 피예요? 우선 적혈구가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완전히 콤파스로 그려놓은 것처럼 동그래야 됩니다. 모양이 일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한 피 속에는 산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이 건강한 피는 충분한 영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 건강한 피. 깨끗한 혈관은 석회나 어떤 스케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 속에 점액질, 끈적한 점액질이 없어야 합니다. 예. 요런 상태로 우리 혈관을 만들 수 있다면, 예. 요렇게 하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병명은 종류가 많아요. 그죠? 아주 종류가 많아요. 예. 여러 기가 이게 계속 사람들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병명이 다 달라집니다. 수많은 병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병명도 전부 요 세 가지만 완료되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깨끗한 피, 여러분 생리를 검사하니까 자신이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다 보여요. 그죠?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깨끗한 피인지. 예. 그 다음에 건강한 피도 보입니까? 건강한 피도 다 보여요. 건강한 피도 다 보여요. 예. 그 다음에 깨끗한 혈관은요, 충분한 양의 깨끗한 피가 그 다음에 그 화면에 가득 차고 충분하고 혈압이 정상이라면 혈관 정상입니다. 예. 피가 뭐 충분한데 혈압이 높으면 무슨 말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막혀 있다는 얘기죠. 예. 충분한 피에서 혈압이 높지 않고 혈압이 정상이면 혈관은 깨끗한 혈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깊이 검사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매일 즙을 마시고 있고 하는 내용은 전부 요거 3개 만드는 겁니다. 예,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게 뭐예요? 해독. 그 다음에 건강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 공급,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녹죠. 그 다음에 깨끗한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는 게 뭐예요? 레몬즙과 녹즙. 네. 이것이 정상으로 됐을 때 해결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지금 녹즙을 마시면서 야, 과연 내 병이 나을까? 과연 골치 아픈 내 병이 그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피, 건강한 피, 깨끗한 혈관인데도 갖고 있을 내 병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녹내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눈에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피가 흘러가요. 그럼 바로 눈에 정상적으로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고 혈액 공급이 잘 되면 바로 눈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 며칠쯤 걸릴까요? 예, 우리 급해요, 그죠? 급해요. 이게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때 딱 맞춰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이 깨끗한 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관장을 해요, 그죠? 예. 깨끗한 혈관을 하기 위해서 관장을 합니다. 예. 우리가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해독즙을 계속 마시는데 한쪽에서 우리 장 속에서 숙변에서 독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24시간 독을 계속 공급하면 한쪽에는 해독하고 한쪽에는 독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 강치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효과가 없어요? 관장이 끝날 때까지. 관장이 딱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독이 공급될 게 없고 해독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피가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못할까요?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장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관장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관장이 끝나는 날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 맨날 보고 사진 찍으면 다 알아요, 그죠?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 오늘도 어떤지 뭐 다 볼 수 있어요. 예. 관장은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하면 여기다 저장을 많이 한 사람은 좀 오래 갈 것이고 저장을 적게 한 사람은 좀 일찍 끝날 것이고 관장하는 점액질요? 일찍 끝나죠. 근데 점액질이 나오면서 숙변이 같이 나오다가 숙변이 끝나고 점액질만 나오고 그 점액질이 현저히 줄어들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점액질이 제로가 되도록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점액질이 제로가 되려고 하면 아마 한 몇 년 동안 해야 될 거예요. 그만큼 구석구석이 많이 박혀 있어요. 계속 돌아 나오고 예, 결국 그 돌아 나오는 방법이 우리가 가래를 뱉는 겁니다. 매일 가래를 뱉어요. 가래가 낮에 많이 나오던가요? 새벽에 많이 나오던가요?
새벽에 많이 나오죠. 낮에는 우리가 숨 쉴 때 운동을 하고 하면 숨 쉴 때 숨을 가쁘게 쉬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별로 몰라요. 근데 새벽에는 모았다 나오잖아요. 모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느낍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몸 속에 있는 점액질을 우리는 계속 내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액순환 장애를 제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점액질이 눈 속에 있는 혈관에서 혈액순환을 막으면 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예요. 뇌에 들어가서 막으면 뇌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심장에 들어가서 막으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안 될 것이고, 신장이라든지 뭐 부신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부위라도, 우리 소장 대장이라도 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서 막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금방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 심지어 여러분 방구가 그 가스가 여러분 혈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눈으로 봤죠? 그 가스가 여러분 피 안에 가스가 들어있어요. 예. 소화가 어려우니까요. 보리밥이 쌀밥보다 유리해요, 불리해요? 예? 우리가 이게 다 헷갈리 있어가지고 대답이 지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당뇨 환자가 보리밥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을 것 같고,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안 좋을 것 같고, 좋다 할 수도 없고 안 좋다 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보리밥이 더 좋다는 얘기는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설사 의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믿을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리밥이 당뇨에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되어 있는가 하면, 당이 쌀밥보다는 보리가 당이 적다. 당을 적은 걸 먹고 섬유질이 많은 거 먹으면 어때요? 배는 부르고 당은 적으니까 당이 적게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당을 조절해라.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적어도 1800칼로리, 최하로 1800칼로리 돼야 되는데 보리밥을 먹었더니 1200칼로리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큰 문제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이게 하루 정도는 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로 가지고 만약에 1년, 2년 했다. 이런 영양실조로 심각한 문제에 갑니다. 우리가 건강을 찾고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죠. 소식은 장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소식한다고 장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몸에는 1800칼로리의 칼로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소식해가지고 1500칼로리 하면 300칼로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예. 보리밥을 먹으면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당이 적게 올라간다. 이 말은 당을 조절하라 이 말인데, 당을 치료하고 당을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뇨가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당뇨가 되는 이유.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를 완치하려고 하면 인슐린을 생산하게 해야 돼요. 당을 공급해야 돼요. 당을 조절해야 돼요. 생산하도록 만들어야 그게 완치예요. 예. 당을 딱 줄여가지고 내 피 속에 항상 당이 100이 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하게 당을 쫙 공급해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잘 조절했습니다. 멋지게 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절할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식사를 하루 3끼 하지 말고
하루 8끼 정도를 조금씩 한 8끼 정도 하면 당을 쫙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는 위험 환자가 될 겁니다.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이 이후에는 어떤 탄수화물도 입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 가장 적당한 우리 3끼 식사로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당을 조절하는 명목으로 8끼 밥 먹는 거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끼 먹는 것보다 2끼가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2끼 먹더라도 2끼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칼로리는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과 사무직원인 사람과 그냥 가만히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의 칼로리 소비량은 달라요. 그죠? 근데 질통지고 일을 열심히 농사 짓고 노동하는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2,500칼로리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질통지고 5층 꼭대기를 계속 모래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하루 2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안 가서 쓰러져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2끼 식사하는 사람은 사무직. 별 노동하지 않는 여자들. 이런 사람에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맞추어야 깨끗한 피, 건강한 피, 요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란 측면에서 좀 이 생리 대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인슐린을 생산하게 하면 당뇨는 끝나요? 그죠? 인슐린만 생산하면 우리는 당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라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어디라도 아직도 췌장을 회복시켜서 거기서 인슐린을 정상으로 생산하게 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여기서는 너무 쉬워요. 여기서는 너무 쉬워요.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했죠. 9살짜리 초등학생이 그 유아 당뇨가 됐어요. 유아 당뇨인데 하루에 2번씩 인슐린 주사 자기가 놔요. 인슐린 주사를 놓는데 이 아이가 왔어요. 이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날부터 인슐린 주사 딱 끊고 시작했어요. 하루에 과일즙을 9컵씩 마셨어요. 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슐린 주사도 딱 끊고 하루에 과일즙을 9컵씩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당이 800이나 900이나 올라갔겠죠? 그런데 하루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당을 공복 혈당을 쟀는데 180이었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놀랄 일이 전혀 없어요. 그죠? 야, 그 인슐린만 끊어도 큰일 난다고 얘기 들었고, 사과 한쪽도 발발 떨고 이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과 한쪽은 그냥 하루에 과일즙을 9컵씩이나 들고 마셨어요. 그냥 즙으로 그냥 마셨어요. 당이 빨리 올라가요? 야단 났겠죠. 그런데 180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날 또 계속 즙을 마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체크했는데 280이에요. 또 그날 또 하루 종일 마시고 재니까 그 다음 날은 380이에요. 드디어 100씩 올라가더니 야, 이거 사고치기 딱이다 생각이 됐는데 그날 또 쭉 그냥 무시하고 쭉 마셨어요. 인슐린 주사 하나도 안 맞고 쭉 마셨어요.
380에서 또 계속 마셨어요. 이번에 얼마 올라가야 돼요? 480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날 180이었습니다. 예. 또 그날 또 쭉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쟀는데 100이었어요. 며칠째요? 5일째. 5일째 혈당 100. 공복 혈당 100.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인슐린 주사, 이 아이가 9년 동안 인슐린 주사 맞았어요. 근데 딱 끊고 즙을 그렇게 많이 대량으로 마셨는데 5일째 100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것도 먹죠. 녹즙도 먹고 하죠. 우리 프로그램은 이대로예요. 예. 이대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 부모가 이상하죠, 그죠? 여기 무슨 요술이 있나? 이게 도대체 어째 된 거냐? 그렇지만 여기서 내려갔지만 즙을 먹으니까 그럴지 몰라.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죠? 절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10일간이에요. 예, 10일 프로그램을 마치고 10일간 계속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 부모는 집에 가서 틀림없이 올라갈 거야. 지금 즙 마시니까 즙이 뭔가 있긴 있어요. 즙 때문에 내려가긴 했는데 집에 가서 밥 먹으면 틀림없이 올라갈 거야. 근데 집에 가서 올라가면 당장 전화했을 텐데 전화 안 와요. 전화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15일이 지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예. 뭐라고 전화 왔는가 하면 회장님이 많이 바쁜 줄 알지만 내가 오늘 너무 좋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딸이요. 학교 가다가 지난번에 전에는 학교 가다가 여러 분 저혈당돼서 119 실려갔습니다. 예. 학교 가다가 학교 못 가고 그냥 병원으로 그냥 119 실려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은 요 끝나고 15일 지난 그때 오늘은 학교 가서 이 아이가 학교 가서 혼자서 운동장을 20바퀴를 뛰었습니다. 운동장을 20바퀴 뛰면 칼로리가 충분한 거였나? 어때요? 모자란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하나도 맞지 않고 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어때요? 아직도 걱정 좀 해야 돼요? 아직 한 달 후에는 어떨지 모른다. 1년 후에는 어쩔지 모르다. 또 걱정해야 됩니까? 이 사람 어때요? 완치된 거예요? 완전히 고쳐져서 이 사람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당은 일정해요. 해결됐습니까? 예. 선천적인 당뇨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당뇨는 어릴 땐 괜찮았어요. 정상이었는데 이게 혈관이 막혔거나 이래가지고 안에 있는 췌장 안에 세포가 굶어 죽어가지고 인슐린 생산 못한다. 요 조건과 이 아이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당뇨 환자였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당뇨 환자라면 췌장이 정상으로 발달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췌장이 발달이 정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불과 그 9년 동안 계속 인슐린 주사 맞고 있었다가 5일 동안에 정상으로 100이 됐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5일 동안에 비정상으로 발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췌장이 반밖에 안 된다든가, 그죠? 길이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반밖에 안 된다든가, 아니면 반으로 쭈그러져 있다든가, 뭔가 이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불과 5일 만에 이게 정상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예, 인슐린이 정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거밖에 설명할 내용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5일 동안에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9년 동안 계속 악화만 되다가 5일 동안에 어떻게 해서 정상으로 바뀌느냐? 예. 우린 이런 문제를 접하면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다. 기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이렇게 아예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예.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얘기 들으셨죠? 회개가 뭐가 회개예요? 회개. 예, 살지 않은 것을 깨닫고, 예,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산 거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반대로 확실하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 속에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즙을 언제까지 이렇게 마셔야 합니까? 이거죠. 그죠? 마시다가 언젠가는 내 그동안에 이제 먹고 싶은 걸 좀 먹고 싶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그죠? 표현을 안 해도 뒤에 딱 숨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9살짜리 딸내미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라. 엄마가 식생활을 정상으로 하지 못해서 기형아로 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 기형아로 놓는 건 애기 책임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이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부모가 회개를 한 거예요. 이 같이 강의 들으면서 부모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나한테 있다. 저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었다. 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가 회개를 하고 딸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에서 금방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일 만에 잘 안 돼요. 5일 벌써 지나가지. 오늘 며칠째예요? 6일째인데 당뇨가 아직 완치가 안 됐어요, 지금. 예, 그 아이보다도 우리가 더 쉬운 거예요. 우리가 더 쉬운 거예요. 봐요. 그 아이는 형태가 아예 비정상 모양이라고. 우리는 형태는 있는데 안에 세포가 죽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아이 되면 사실은 질병의 상태를 보면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형태는 그냥 있는데 기능이 정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형태가 정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빨리 안 되느냐? 그 아이보다 훨씬 유리한 상태에 있어요.
왜 빨리 안 되느냐? 왜 빨리 안 될 것 같아요? 회개할 게 많아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통렬하게 회개를 안 합니다. 아, 그게 조금 잘못됐네. 알았어요. 이건 회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다가 살짝 돌아서, 그 길로 가긴 가는데 살짝 돌아서 가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당뇨를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이 당뇨가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 길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서 결국 내가 당뇨를 만들었구나. 문제는 당뇨의 끝은 뭐예요? 당뇨의 종착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 그냥 당뇨가 좀 걸려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망을 놓고 생각을 해 머리가 좀 화끈하지요. 그냥 조금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조금 변경한 거 가지고는요. 이게 오지 않아요. 통렬하게 회개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고생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좀 골탕을 먹여가지고 나야 돼.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쉽게 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쉽게 난 사람이 집에 가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래가 났거든요. 5일 만에 다 났어요. 어른도 5일 만에 난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당이 정상으로 내려갔어요. 예. 그런데 너무 쉽게 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당뇨 자체를 이제는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알았어요. 녹즙만 먹으면 낫네. 알았거든요. 그래, 오늘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래, 오늘 내가 좀 참아보지. 그래 갔는데 막상 얼굴을 대하고 보니까 이게 닭 자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천상 먹었습니다. 예. 튀김류를 한 개 입에 이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이거 안 된 거예요. 예, 먹고 빨리. 예, 지금 예, 사람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상태를 이런 우리의 정신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벌써 알고 있어요. 내일 모레 가서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이미 입에 넣을 건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빨리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고생을 좀 더 해야 돼요. 이게 왜 안 났나? 왜 안 났나? 예. 여러분 관장을 해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쑥 빠지면 좋을 텐데 그 관장을 하니까 막 토하려 그러고 뭐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냥 팔다리 힘은 쭉 빠지고 죽을 것 같거든요. 야, 이러다가 이거 하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차라리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가 가지고 겨우 고생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 고생한 게 아까워서라도 들고 입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봤어요. 예, 부산에 그 간암 말기 환자가 5일밖에 못 산다고
이제 그 부인을 불러가지고 이게 남자가 간암이에요. 부인을 불러가지고 5일밖에 못 사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주고 원도 한도 없이 5일 동안에 최대로 해주십시오. 5일 동안에 원도 한도 없이 돼야 안 돼요. 뭘 해주겠어요? 뭘 5일 동안에. 예. 하루에 밥을 50그릇 먹으면 원도 한도 없어집니까? 이게 뭐 검을 퍼미길 수도 없고 그죠? 예. 말만 원도 한도 없이 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게 그죠? 예. 날짜 그냥 기다리려고 집에 온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예. 그 윗집에서 새벽에 제게 전화했어요. 예. 요 아랫집에서 어제 들것으로 실현해 온 걸 봤는데 오늘 새벽에 그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 들고 저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도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그게 마음에 썩 들더라고. 그래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문을 여는데 이 집에 무슨 어느 교회를 다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딱 여는데 딱 열고 보니까 저 앞에 문갑 앞에 부처가 셋이 나란히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기대하고 너무 영 딴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옆을 보니까 뭐 온 벽이 그냥 완전히 무당집처럼 막 무슨 천을 울긋불긋하게 걸쳐놓고 막 난리예요. 네. 굉장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들어가서 봤어요. 보니까 저 벽에다가 이불을 한 채 놓고 반쯤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무릎이 뒤로 넘어가면 아프니까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2개 고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반쯤. 가보니까 다리를 위에 보니까 그도 보니까 야 사람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예. 이게 정갱이 뼈가 저렇게 생겼구나. 뼈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가죽이 워낙 얇아가지고 예. 살은 한 개도 없고 근육도 없고 그냥 뼈 위에 가죽만 살짝 발려가지고 뼈 모양이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무릎 뼈가 저렇게 생겼구나. 다 보여요. 배는 막 불룩해가지고 아주 자기 팔로 자기가 배를 못 안을 정도로 불룩해요. 와이셔츠를 큰 걸 하나 입었는데 여기에 맨 위에 단추 1개만 잠그고 밑에는 단추가 안 자리 가가지고 V자로 딱 벌어져. 그냥 배가 반질반질한데 그냥 바늘만 대면 뻥 소리가 나겠어요. 바로 이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 예. 이 사람이 나는 내가 그때 이 간암 말기 환자를 내 평생 간암 환자도 본 일이 없고 말기 환자는 더구나 본 일도 없고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이런 사람을 구경했어요. 배가 저렇게 사람이 빵굴할 수가 있구나. 그것도 처음 구경했고. 예. 근데 그걸 딱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죽어가던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 제가 불과 5m도 못 걸어갔거든요. 32살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불쌍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얘기를 해도 내가 간암에 대해서 알아야 간암을 뭐 설명할 거 아니에요. 간암을 그날 처음 구경했는데 알 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심장병이 왜 걸렸고 심장병이 기적처럼 낫거든요. 그 얘기를 간암 말기 환자인데도 심장병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잘 들으니까 내가 신이 나서 혼자서 막 이 얘기를 갖다 신나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한참 이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내가 복수가 왜 생기는지 복수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 복수는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나는 처음 구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 딱 머리에 문득 생각이 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거짓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들자마자 좀 전에 내가 설명한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그 영화 필름 보듯이 다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싹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내가 설명한 게 이치에는 맞는 것 같아요. 난 뭔지 모르지만 이치에는 맞는 것 같아요. 다 설명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 표정을 보니까 내가 뭘 어제까지 잘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 예. 사는 길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해보세요 했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처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있어야 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요새 같으면 뭐 숟가루 붙이고 뭐 할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가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숟가루 먹으면 좋다. 녹즙이 좋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뭐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 그땐 그것도 없어요. 그죠? 녹즙이 좋다. 그래서 녹즙을 가능한 많이 하려고 하니까 배가 눈에 딱 보이는데 이게 입에 쑥 나오다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녹즙을 드시라고. 숟가루도 물 타가지고 좀 드시면 좋습니다. 제 처방이 어때요? 멋있습니까? 대단한 처방이에요. 이거 가지고 날 것들면 병으로 고생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제 처방이 거기 다예요. 그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나오려고 이제 거지 물꼬리를 딱 붙잡는데 또 조금 전에 그 복수의 원인과 복수를 빼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 영화 필름처럼 불과 1, 2초 안에 싹 머리에 다 돌아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가든지 다 돌아가더니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큰 소리로 그냥 머릿속에 꽝꽝 울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곤소곤한 소리 같으면 이게 뭐 잘못 들었는가 이럴 것 같은데 워낙 소리가 커가지고 잘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땅바닥에 막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얼른 문을 닫고 바깥에 나왔어요. 내가 남의 집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니까 거기 있을 수도 없잖아요. 빨리 문을 닫고 나왔어요. 내가 그 환자한테 한 일은 다 끝났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점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는 이게 소변도 대충 꼽아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변을 못 봐가지고 변을 파냈답니다. 변도 파내고 아무것도 이제 다 빼버리고 그냥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3일째 되던 날 혼자 가서 소대변 보고 오고 들것으로 실어낸 사람이 걸음도 못 걷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 깜짝 놀랐어요. 복수가 다 빠졌습니다. 3일 만에 복수가 다 빠진 거예요. 예? 그래.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제가 좋잖아요. 그죠? 축하합니다. 경상도 사람 원래 거기 다예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은 공주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왔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제는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어요.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은 거예요.
예, 물으니까 숟가락 먹으라 해서 숟가락을 먹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먹었는데 하루 종일 먹은 게 한 컵 반 정도 먹었습니다. 숟가락 물 한 컵 반. 여러분 배 아플 때 몇 컵 먹으라 해요? 세 숟가락을 물 두 컵에 타서 마시라 하잖아요. 한 번에 먹는 게 그렇게 먹는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숟가락 먹은 게 한 컵 반 물 타가지고 마셨다. 예. 녹즙은요? 녹즙도 한 컵 반. 녹즙 한 컵 반, 숟가락 물 한 컵 반, 그거 먹고 3일 만에 복수가 다 빠지고 4일 만에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온 거예요. 어때요? 기적이에요? 저는 봤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옛날에 그때 예수님 그때 당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봤어요. 예.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숟가루가 좋아서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은 거 총 합쳐봐야 숟가루 몇 컵요? 4컵 반. 숟가루 물 4컵 반 먹고 병 날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해요? 그럼 녹즙도 4컵 반, 그죠? 다 합쳐가지고 9컵이에요? 물하고, 숟가루 물하고 녹즙하고 다 합쳐가지고 9컵이에요. 우리 하루 먹는 거에 반도 안 돼, 그죠? 이거 먹고 다 났어요. 제가 이거 도저히 이거는 무슨 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환자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신이 새벽에 이 환경 속에서 새벽에 밖에 나가서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들었습니다. 5시 반에 그것도 겨울이에요. 겨울에 문 다 닫고 있잖아요. 그죠? 위층에도 문 닫고 다 닫고 있는데 5시 반에 거기 베란다 문을 열고 거기 나가서 기도했는데 다 죽어가는 환자가 뭐 큰 소리 질렀겠어요. 그죠? 또 새벽 5시에 무슨 과음을 질러가지고 잠자는 사람 다 깨우도록 하겠어요. 그죠? 모기 소리만큼 기도했는데 그 위층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데 내가 또 간암 전문으로 고치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내게 전화를 했어요. 예. 나는 또 그 얘기를 듣고 금방지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쫓아가서 또 덤볐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거 일련의 사건을 놓고 가만 보니까 어느 하나라도 저절로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간암 걸리기 위해서 고기를 입에 넣을 때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눴어요. 할 수 없어요. 그죠? 나눴어요. 예. 튀김 먹을 때 알았을 거예요. 예. 절에 가서 선식 먹을 때도 알았을 거예요. 예. 불공 드렸을 때 하나님 다 보고 있었다고. 그러다가